지금 급한 사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코로나 이 판이 네. 디지털 미디어로 네. 다 옮겨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지금까지는 광고와 마케팅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굉장히 뭐 알아도 잘 됐어요. 그냥 차려놓으면은 일정에 내가 해놓으면 계속 그쪽으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는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더 어떤 채널에서 잘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잘 되느냐에 따라 틀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눈에 확 뜬 책이 있었습니다. 광고의 8원칙, 8가지 원칙. 이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 관심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될 때, 가장 절실할 때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홍보를 못했나? 내가 광고를 제대로 못했나? 광고를 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은 얻어 들어봤자 별 소용없고 광고 못해서 장사 안 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오도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도환입니다. 현재 그 광고 쪽에서 종사한 지가 한 13년 정도, 13년 정도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광고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훅 넘어가죠. 이 책을 왜 쓰셨어요? 네, 이게 책을 쓰게 된 계기가요. 저희 직원이 좀 제대로 광고를 해줬으면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려줄까. 그래서 광고를 만드는데 어쩔 때는 광고 효율이 정말 잘 나오고요. 맞아요. 네, 어쩔 때는 광고 효율이 굉장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면 유튜브 채널에 똑같이 홍보를 했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람을 그 똑같은 내용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쩔 때 효율이 나오고 그렇죠. 어쩔 때 효율이 안 나오더라.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원리에서 그런 걸까를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 8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히 녹아져 들어가 있으면 확실하게 내용이 틀리더라. 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사실 이게 내부에서 썼던 자료예요. 아. 네, 저희 광고회사에서 내부에서 쓰던 자료를 이거 그 레시피예요, 이거?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광고 레시피? 그렇죠. 이거를 내부에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배포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직원들이 네. 굉장히 발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러면은 책으로 한번 내봐야겠다.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중견기업, 소상공인? 네, 소상공인도 있으시고 일반 상인부터 시작해서 뭐 병원, 뭐 기업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광고를 지금까지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 내 거 띄우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회사라 하면 네. 어떤 회사를 갖고 계시고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한국 온라인 광고 연구소가 네. 제가 차린 회사가 아니고요. 원래는 네, 그 대표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따로 계시고 제가 그 밑에서 처음에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4명짜리 회사였는데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게 2008년도. 오래됐네요. 근데 뭔 그때 일이 생긴 거예요? 하시다가 원래 플러스로 한 7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계속 순이익으로 그렇게 났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직원이 지금 12명 정도 그때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갈지 제가 뭐 어떻게 모르지. 알겠습니까? 근데 아예 한 번에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리할 때가 좀 된 것 같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회사를. 예, 그래서 정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이랑 다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새로 만드신 건가요? 직접? 네, 한국 온라인 광고 연구소라는 이름을 원래 쓰고 있었고 네. 제가 소장이라는 직위도 있었거든요, 계속. 네. 근데 이제 나오면서 제가 소장이라는 직함이랑 대표라는 직함이랑 이제 같이 갖게 된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아예 이제 강제 창업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됐고. 그럼 그동안 광고 이 필드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를 두루 아우르면서 한 10년 넘게 계속 경력을 쌓아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실무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 책이 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를 나온 게 계기가 됐네요.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실무를 하면서 네.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내재된 원칙 이런 것들을 회사를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이걸 정리를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숨겨진 축복들이 네.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실하지 않으면 이걸 정리를 했겠어요. 자, 너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 온라인 광고 연구소 그 오도환 대표님은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광고 시장에서 있었잖아요. 예. 그때 주로 했던 광고는 주로 어떤 필드에서 했던 광고들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웹상에 있는 광고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홈페이지, 배너, 뭐 네이버, 구글, 다음 뭐 전체적인 광고들을 다 하고 언론사 저기 하는 거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럼 그런 광고를 내용들 의뢰를 하면은 그걸 그 제작을 해서 끝까지 릴리즈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연구소에서 그냥 무슨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그걸 다 처리를 해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 커리어가 시작이 될 때 원래 광고하신 분이 아니었었다고요? 네, 원래 시작할 때는요. 교사를 원래 꿈이었고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네. 제가 광고 시작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판금도장 사업을 하셨어요. 판금도장 사업이라고 그러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동네에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봉고차 하나 서 있고 봉고차 하나 서 있는 데서 찌그러진 데 펴드립니다 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잠깐 이제 좀 하셨거든요. 대학비하고 이제 고시 생활비하고 이걸 대시는데 너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때 그 봉고차를 가지고 네. 어떻게 광고를 하면 좋을까 해서 어디에서 최대한 이제 많이 뿌리는 거죠. 근데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잖아요. 네.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들을 도와드렸는데 회원수가 3,000명 정도 그냥 삽시간에 쌓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수첩을 들고 다니시는데 예약이 한 3달째가 꽉 찬 거예요. 전화 하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했길래요, 그때? 제가 카페에도 광고를 하고요. 블로그에도 뭐 계속 글을 올리고 자동차 팬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많이 뿌리고. 그러면 가족 내 광고 회사를 만들었네요. 뭐 그 그렇게-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예, 갑자기 그렇게 도와드리다가. 오. 네. 그래서 예약이 막 잡히기 시작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막 오시더라고요. 오. 뭐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야. 여기 사방에서 막 올라오시니까. 아들 덕 봤네, 아버지. 효자네. 예, 아버지가 굉장히 막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첫 광고비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첫 광고비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뭐 되게 울컥한 거예요. 아버지가 돈 줬어요? 네, 100만 원을 그 당시에. 와! 그 당시에 너 덕분에 돈 번다. 너 덕분에 아빠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야.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비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운 일이구나 해서 이제 광고 회사로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은 인정해 준 거잖아요. 나를 100만 원을 주면서. 예,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죠? 그때 뭐 블로그랑 뭐 네이버 카페 그런 데 많이 했다는데 어떤 뭐 특별한 아무것도 안 배우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법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그냥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그중에 뭐 먹히는 것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지. 마케팅이랑 광고는요 보통 똑같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케팅이랑 광고는 아예 틀립니다. 아. 네, 그래서 마케팅은요 이 상품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포장하는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광고는 어떻게 알리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케팅이랑 광고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아버지를 마케팅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 간판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간판 일을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이 정말 철을 달아서 잘 피시고 철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이고 페인트를 오래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52년생이시니까 해외를 많이 나가셨던 시절. 해외 나가서도 일하시고. 네네. 야. 해외에 나가서도 페인트를 하셨던 분이고, 오. 예, 안쪽에도 이렇게 간판을 하셨던 분이다. 이런 내용들을 엮어서, 그리고 이제 그거 갖다가 포트폴리오 해놓고 그거 갖다 광고를 실어드린 거죠. 야. 거기다 스토리를 좀 심었던 게, 그렇죠. 제 상황도 오픈을 한 겁니다. 아. 네, 제가 지금 고시생이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좀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쭉 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나타나셨던 분들이 다 우와 효녀네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계속 이게 아버지의 네. 진솔한 인생 스토리에 그 아들의 절박함이 탁 합쳐지면서 이게 뻥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네요. 아, 그거 뭐 배우고 한 건 아니지만 진짜 거기로부터 네. 사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쵸.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온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 네. 지금 벌써 한 10년째 네. 이렇게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유가 어. 도와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케팅이 존재하는 거죠. 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같은 패턴을 보이더라도 같은 손동작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마케팅의 일환인 거고요. 본연의 가치를 뽑아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과 광고가 거의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급한 사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코로나 이 판이 네. 디지털 미디어로 네. 다 옮겨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네. 광고의 발언칙을 좀 짧게 한 번에 쭉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광고의 발언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네, 네.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한다. 네. 네. 이게 바라보게 한다는 게요. 네. 어떤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 것인가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위치. 예, 이 위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요, 보통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돈을 써야 되는 위치다. 근데 좋은 위치 잡아야지.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떤 순위에다 걸어서 어떻게 보이게끔 만드느냐에 관건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전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네. 예,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뭐 유튜브만 하라 그러고요. 어떤 분은 인스타만 하라 그러고요. 그쵸? 어떤 분은 페이스북, 블로그 정말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도 버스 광고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광고 그럼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 먼저 추천을 할 거예요. 왜냐면요, 그 채널이 일단 제일 주력 상품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아,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 그럼? 보통 업종마다 다 틀리고요. 네. 그리고 본인에 맞는 그 마케팅적인 요소에 따라서 아하. 채널이 다 틀려져야 됩니다. 바라보게 하는 위치가 누구는 블로그 했는데 효과를 봤다. 그럼 나도 블로그 하면 될까? 업종도 같고 채널도 비슷하고 근데 가지고 계셨던 뭐 이런 소스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럴까? 예, 근데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주 타겟팅, 예를 들어 같은 뭐 의사면요. 누구는 어른들 타겟으로 했고요. 누구는 좀 젊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의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같은 나이대를 한다 그래도요. 이 나이대에 먹히는 뭐 인상이라든지 그분이 걸어왔던 실적들 그리고 그분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태워주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위치를 계속 조정을 하라는 건데요. 어떤 곳에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쵸. 예, 낚시할 때 이렇게 여러 개를 대를 놓고 아. 이렇게 굴리잖아요. 어디에서 물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바로 이게 띠가 올라오면요, 바로 그걸 낚는 거예요. 아, 이쪽이 효율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쪽에다 조금 더 해보자. 네. 이쪽에다 조금 더 해보자. 여러 채널을 동시에 뿌려놓고 계속 관리해서 내가 맞는 채널이 뭔지. 그리고 이 채널에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결국은요, 하나의 바라보게 하라는 원칙만 가지고는요, 광고를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은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럼? 예, 그 다음은 이제 다가오게 하랍니다. 다가오게 한다. 예. 같은 채널에서 위치해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 개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고 싶은데 그 눈이 그냥 눈길이 가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지금 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책 중에서 어떤 게 과연 딱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까? 예. 저거 뭐지? 이렇게 쳐다보게끔 만드는 과정. 딱 이렇게 눈이 시선이 가게끔 만드는 거. 예, 요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미경의 리부트 딱 저 부분이 지금 시선이 딱 가잖아요. 네. 저거 뭐지? 왜 저기 있지? 그 다음에 멈춰서 저 내용을 읽는 겁니다.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하라가 세 번째 원칙. 예, 생각하기가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게 해서 궁금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책을 썼는데요. 광고의 발언칙 정말 이름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처음에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광고의 발언칙 내용이 서두에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이 광고의 발언칙이 뭔지 알려줄게. 네. 그리고 광고의 발언칙 궁금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생각하게 하고 그럼 네 네. 번째 원칙이 그것을 필요로 하게 하라. 일단 필요하게 만드는 과정은요. 네. 이 상위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광고가 당신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한테 안 내도 됩니다. 제 거라 굳이 안 사도 돼요. 근데 지금 광고를 필요합니다. 지금 광고가 다른 데들은 지금 잘 동종업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광고랑 마케팅이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안 돼서 지금 당신 사업이 위험한 이유는요. 지금까지는 광고와 마케팅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굉장히 뭐 알아도 잘 됐어요. 그냥 차려놓으면은 일정에 내가 해놓으면 계속 그쪽으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는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더 어떤 채널에서 잘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광고해도 광고 안 해도 되니까 광고 지금 당장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거예요. 예,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필요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럼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네요.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거네요. 그럼 필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건 뭐예요? 그것을 소망하게 하라. 소망하게 하라는요. 지금 필요해요. 근데 저한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그거 생각하게 땡겨서, 하고 예, 생각하기까지 만들었고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했어. 그다음 그런데 딴 데 가요. 그럼 얼마나 환장하겠네. 그럼요. 근데 제 글을 보고 제가 채널 열심히 해서 광고비도 썼고 광고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딴 데로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광고비를 다 고까지 쓰는 사람 있어. 근데 실제로 TV에 나오는 광고들도요. 그런 류의 광고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이 사고를 한번 갖고 나잖아요. 그럼 모든 광고를 바라볼 때 다 이 원리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광고를 네. 보게 되는군요. 내 광고도 예,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나를 선택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스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행보들을 걸어왔으니 하세요. 저한테 하세요. 이런 어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원칙은요. 한 가지만 해서 이 원칙을 해당한다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력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후기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언론사에서 나갔던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자기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쭉 해놨던 후기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생각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소망하게 만들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요, 원칙을 얘기했던 이유도요. 네. 정답을 제가 알고 있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제가 제시를 했을 텐데, 그 제시를 못하고 제가 이 책을 굳이 쓴 이유는요, 저희 직원들이 이 원리를 알고요, 이 원리대로 광고 업체가 들어오면 그 얘기를 설계를 해서 어떻게끔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달라요. 자영업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요. 네. 어떤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광고비를 쏟아서 여러 군데서 동시에 막 다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내가 광고에 쓸 돈은 딱 300만 원밖에 없어. 이것도 큰 네. 돈인데 네. 이거를 제대로 쓰고 싶다고 생각할 때 네. 스스로 설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맡길 수도 있고 네. 우리도 이 원칙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미용실, 1인 미용실을 해. 그러면 일단 나를 바라보게 해야 돼. 그럼 좋은 위치를 테스트 해봐야 돼. 가장 내가 뭐 페이스북이 좋을지 어떤 네. SNS 위치 선정. 네, 맞습니다. 디지털이 워낙 넓으니까 어디가 서 있어도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어떤 이미지라든지 뭔가 임팩 있는 걸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어. 그런데 딴 데로 가면 안 돼. 네. 그때 내가 막 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유니크한 내가 등장해서 나를 소망하게 해.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구매하게 할까요? 이게 6원칙입니다. 어떻게 네. 하면 구매하게 할까요?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망하게 만들었으면 제 네. 걸 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TV 광고를 보든 쇼핑몰을 보든 다 똑같습니다. 네. 막 사고 싶었는데 결제가 힘들어지잖아요. 사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요. 습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 딜레이가 오래 걸리면 이걸 사려는 욕구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익숙한 그러면은 계기로. 거기서 이탈을 해요. 이탈 많이 네, 하죠. 다른 데로 갑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탈 엄청 해요. 네, 맞습니다. 회원가입 단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단계도 그렇고요. 예, 지금 공인인증서 폐지됐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편의성을 가중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가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들에게 광고 그러면 광고 태운다 그러면 쭉 보여주는 건데 네, 이 구매 과정도 광고에 포함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광고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예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데 구매를 굉장히 쉽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광고에 포함된다.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하게 네. 하라, 그것을 전파하게 하라 이렇게 돼 네.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거 만족하고 전파하는 건 이제 고객의 몫이 더 증가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만족하게 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이나 이제 광고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아까 바라보게 하고 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가오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뒤에 것들은 사실 광고 내용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만족하게 하라는요,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구매까지는 그래 어떻게든 우겼다고 진짜 만족하게 전파하기는 왜 들어가는 거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심리학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거, 물론 대표님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만족한 정보들을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 그걸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만족하지 않아도 이미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아도 이미 조금 만족해 있는 상태고, 아주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잘 달지 않게 됩니다. 만족한 정보는요, 네. 만족한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불만족한 정보는요, 불나오는 반대로 정보가 네, 그렇죠. 또 불러오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몇 개의 그 평점들이 그 뒤에 있는 평점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대행사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다가 한 1년 밤샐 거예요, 아마 이거. 그렇죠. 저도 혼자 못합니다. 예,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획자들이 사실 직원이 지금 이제 20명이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30명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한 7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여러 명들이 같이 의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피를 많이 봤습니다. 아. 네, 피를 많이 봤고요. 사실은 이게 뭐 광고가 저는 전문가 대행사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누구도 스몰 비즈니스를 다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SNS 미디어 마케팅 활용법에 대해서는 깊게는 몰라도 요만큼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돼, 검색어 띄우면 돼, 트렌드 검색해야 돼, 뭐 네. 대충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이 책을 읽고 활용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뒤에 보시면요. 이 책에다가 메일을 적어놨어요. 누가 메일을 보내겠어. 네.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밑에 적어놨는데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음. 한 50% 이상이 네. 자영업자 분들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이 뒤에 써 있어요. 네. 자신에게 맡기는 방법인데 먼저 모든 광고를 시작할 때 처음에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야 광고를 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이 안 들어도요. 동네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곳, 운동을 할 만한 곳들이 어딜까를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정말 배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자를 쓰고 간다든지 티를 네.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우리 피트니스로 오라고. 그리고 근육이 있으신 분들하고는 같이 네. 대동을 해서 예,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인스타에 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홍보 그건 채널을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광고비를 뽑아 놓은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 내가 이 광고비는 무조건 여기다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예 돈을 빼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드는 광고도 이제 조금씩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채널에다가 돈을 몰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운에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거기에다가 몰입을 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겠죠. 이건 효과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동시에 해서 무료 광고를 최대한 많이 해서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오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조금 돈을 더 태워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렇죠. 광고비를 조금씩 지급해 나가면서 좀 더 넓혀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요새 네. 변호사 시장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고 변호사님이 자기 일만 하느냐고 바빠갖고 광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광고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돈만 던져주고 해달라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데 네. 답답한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승질 날 거 아니에요. 안 풀리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 광고에 대한 원칙을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 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200만 원을 쓰건 100만 원을 쓰건 효과가 네. 날 건데 그러니까 평생 왜 우리 회사는 왜 광고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왜 고객이 안 찾지? 하는 분들에게 되게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되겠네요. 아, 네. 그분들이 오히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되셔가지고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조금 더 좋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끝에 보면은 직원도 광고가 필요하다? 네. 일터와 함께 성장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죠? 왜 네. 직원이 광고가 필요해요? 제가 현업에 가다 보니까 다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사장만 힘든 게 아니라 직원들도 다 힘든 거죠. 네. 직원분들이 힘든 이유가요. 두려운 겁니다. 예, 자기도 이제 곧 이제 잘릴 것 같으니까. 예. 또 회사가 무너지면 사실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네. 인건비하고 광고비하고 뭐 운영비하고 다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결국은 광고가 제대로 돼야지 이 업체도 이 일터도 살고 이 일터가 잘 되면 결국 자기도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 월급도 올라가고 일도 재밌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더 자존감도 올라가고 계속 이런 것들이 다 선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이 광고의 판원칙을 배우면요, 그 광고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광고들이 왜 광고 효과가 없었지? 왜 우리 그렇지. 병원 우리 왜 회사가 안 되지? 왜 우리 피트니스가 안 되지? 왜 우리 음식점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요.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걸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바라보기가 잘 안 되고 있어. 필요하게가 안 되고 있어. 이 각 원칙마다 이거 안 된 걸 잡잖아요.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네요. 네, 찾아낼 수 있죠. 그래야 직원도 자기 회사를 지키고 자기도 발전한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네네. 사실 요새는 직원들이 그 광고에 대한 그 감수성이 다 있어야 돼요. 어느 포지션에서 일을 하건. 네, 맞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성장을 하거든요. 네. 아. 정말 그 포인트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래서 만약에 어떤 직원이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이 이래서 이 광고가 안 먹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장은 엄청 감동할 것 같은데요. 그쵸. 대박 감동할 것 같아요. 대표님 그 회사를 사랑하는 거. 그런 직원이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신가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죠. 너무 좋지. 근데 일반 소상공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생겨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제대로 굴러갑니다. 옛날에 신문에 전단지 끼는 것부터 광고를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을 할지라도 저도 피아노 학원 하면서 엄청 해봤어요. 근데 늘 효과 없고 그랬지만 뭐가 문제인지 몰랐었는데 이걸 읽고 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이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은 돈 50만 원, 100만 원을 써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정말 장사하는데 이것처럼 필요한 게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8원칙. 여러분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 책을 통해서 작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버는 그 광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열정대학생 북 액션이 있습니다. 이 8가지 광고 원칙 중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8가지 원칙 중에서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거 한 3가지 원칙을 골라내세요. 나는 이게 문제가 있었어. 나는 이걸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걸 3가지 원칙을 갖고 여러분이 기획서를 한번 간단하게 써보는 거,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는 거, 그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이요, 구독자 이벤트 좀 할 텐데요. 광고의 8원칙 이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꼭 나는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을 댓글에 쓰시면서 지금 현재 그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광고할 때 여러분이 제일 애로사항은 뭔지 또 뭐 어떤 광고를 하고 싶으신지 혹은 광고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운지 이런 여러분 사연을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우리 오수환 대표님이 직접 사인해서 여러분께 10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책을 또 그 PDF로 한 장으로 서머리를 해놨습니다. 그 서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MKYU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요 밑에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S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은 단지 카메라나 문자, 카카오 메시지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팔로워 8,000명일 때 팔로워 8,000명. 네, 연매출 6억을 달성했었습니다.